안녕하십니까, 임철이 안상훈입니다. 오늘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19년 3월 27일자로 배부해드렸던 자료고요. 그 자료 자체는 그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로서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또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최초 분양 당시에 가분할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유와 등기의 개념 정의를 먼저 해드리고요. 공유물 분할 등기, 분필 등기의 절차,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이렇게 4단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차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토지 분할 진행 과정의 흐름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있는 이 네모난 파란 녹색 그림은 저희의 그 미개발 필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A, B, C로 이렇게 나눠준 것은 1차 분할했을 때 3개의 필지가 생긴다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 저희 그 2차 분할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3개가 다시 3개씩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게 9개 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9개 필지를 또 6개월 후에 다시 3개씩 분할하면 총 27개의 필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그 공유자분들이 총 31명이긴 해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1개, 27개의 필지만 나누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토지 분할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7개 필지로 나누는 것을 진행하고자 오늘 그 협의에 의한 분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그 추가 설명을 드리면 A 필지가 처음에 이제 A, B, C로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존에 등기되어 있던 내용이 어떻게 변해되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필지가 A, B, C 세 사람으로 이렇게 A, B, C라는 이 세 사람으로 지분이 똑같이 3분의 1씩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려 쓰고 담보권을 설정을 해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가정해 놨을 때는 그 지분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것을 이렇게 이제 1차 분할을 통해서 A, B, C라는 이런 상태로 나누어졌을 때 등기부 등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A라는 필지가 A, B, C라는 세 개의 필지로 나눠졌을 때 등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물론 A는 그대로 A에 있는 모든 내용이 돼 있으면서 다시 A 속에 A, B, C라는 세 사람이 존재하고요. B 속에는 다시 또 A, B, C라는 세 사람이 존재하고 C에도 다시 A, B, C라는 이 세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번지는 A는 기존에 있는 번지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부번이라고 그러죠. 뭐 100이면 이게 만일 100번지라고 하면 100-1, 100-2 해서 이게 1, 2, 3번지로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는데 요 분할되는 과정에 기존에 있었던 등기 내용이 그대로 전사되는 것이 어떤 등기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순서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개념 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유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개념하고 총유라는 개념하고 공유라는 개념 이렇게 셋인데 이게 무슨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에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등기라든지 어떤 소유권 행사라든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셋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또 등기라는 것도 개인 등기가 있고 공동 등기가 있고 공유 지분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등기 신청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공동으로 하는데 뭐 상대가 협조를 안 한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재판상의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단독으로 하는 그 단독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그 쌍방이 그 대리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 차입점을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개념들이 굉장히 그 진행하는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그 비교표를 만들어 가면서 용어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공유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냥 자유롭게 지분으로서 그 결합되어 있는 이런 공동 소유 형태인데 구성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또 뭐 어떤 지분을 몇 프로 안 했을 때는 미지응행 균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추정을 하고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자가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 상호 독립적으로 이렇게 갖는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더 그 설명을 드리면 공유는 분량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1000평의 땅을 500평씩 2분의 1씩 그 두 사람이 나누어서 갖고 있을 때 그 개념 자체가 1000평을 두 사람이니까 500평씩 이렇게 나눠 가는 거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00평의 필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1000평에 대한 소유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지분만큼 2분의 1 지분만큼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이 바로 이 공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개념에 의해서 어떤 파생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합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합의는 그 이제 공유의 자유주의와 다음에 설명드린 총유의 단체주의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 계약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성원은 조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명칭이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인 경우에는 합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의 구성원 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돼 있지만 공동 목적이라는 틀로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분할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 앞에 말씀드린 공유와 합의와 또 다른 개념이 총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체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법인이 아닌 종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자연불학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소유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구성원은 사원이지만 단체로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지분이 없어서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유라고 하는데 결국은 총유와 공유의 중간 형태가 합이고요. 이 총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여기 있는 교회 땅이라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합의 같은 경우는 조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합유라는 개념이 그 개인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그 지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공동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 등기는 뭐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합의할 경우에만 팔 수가 있는 개념이고 부부간에 이제 예를 들면 지분 등기를 하게 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이제 공유 개념이고 공동이라는 개념이 강한 것이 그 합의의 개념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총유 같은 경우는 어떤 사원총회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분할 청구가 불가능한 이런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참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크게 보면 지분과 등기의 가능 여부를 가지고 나누는데 공유와 합의는 지분이 존재하니까 그 지분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질 수 있지만 총유는 이 지분 자체가 등기부등본에 없어서 아예 등기가 그 개인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분과 등기 아까 이제 지분이냐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아까 그 개념적으로 총유, 합유, 공유를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공유와 합유를 구분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둘 다 그 등기가 가능한데 공유와 합유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등기상에 그 지분 표시로 된다는 게 공유고 그 등기가 그 어떤 지분이 미표시된 게 지분 표시가 안 된 부분은 그게 이제 합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부간의 공동등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공동등기가 바로 이 합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미표시된 경우고 가압류도 안 되고 그 저당권도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유 개념입니다. 이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고 이 공유라는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원이 이제 이렇게 그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 그 부분이 이제 공유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개념으로는 이제 등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등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부에 부동산의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것, 그 자체를 이제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재하는 것 아니면 그 자체, 그것이 이제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아까 간략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 등기는 하나의 필지에 한 개인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개인 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합유 등기, 이거 보통 이제 공동 등기라는 표현으로 쓰고요. 합유라는 말을 가로쳐 놨는데 원래는 이제 공동 합유 등기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아까 제가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두 사람의 그 합의가 있지 않으면 못 파는 경우, 그걸 이제 공동 등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 등기라고 해서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소유자가 각자의 지분을 갖고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 요것을 등기하는 것을 이제 요런 개인 등기냐 공동 등기냐 아니면 공유 등기냐 이렇게 나눠서 그 등기 형태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의 효력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봅니다. 이게 종국 등기나 본 등기는 효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제 예비 등기고요. 예비 등기에는 여기 가등기와 예고 등기가 있어요. 저희 거에는 지금 예고 등기나 아니면 가등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는 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멸실 등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설명은 안 드리고요. 요거와 별도로 이제 구분되는 개념이 이제 구분 등기와 개별 등기라는 말을 그 가끔씩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이 구분 등기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가 이제 구분 등기고 개별 등기는 사실은 이건 없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어떻게 얼핏 보면 이 개인 등기를 개별 등기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인데 이 구분 등기도 안 되는 부분을 개별 등기라는 용어로 해서 실질적인 개별 등기의 의미는 여기 두 번째에 있었던 합유 등기 내지는 여기 그 공유 등기, 특히 이제 여기 합유라기보다는 요 공유 지분 등기를 개별 등기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콘도라든지 뭐 이런 거 분양할 때 약간 좀 그 현혹시키는 그 표현이 개별 등기입니다. 또 한 번 이제 아까 공동 소유 등기라고 표시하고 공동 지분 등기라는 것을 제가 이제 등기라는 종류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근거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의 272조의 합유에 대한 근거 조항이고요. 여기 공유 지분은 이제 민법의 그 263조에 있는 이제 공유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조문입니다. 여기 설명드리면 그 합유의 전원 명의로 등기는 가능한데 합유 취지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문의 선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공동 등기에 해당이 되고요. 제한적으로 처분은 가능하지만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공유 지분 등기 같은 경우는
그 몇 분의 몇이라는 지분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소유자별 지분이 이렇게 별도로 기재되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다수의 지분자가 있으면서 또 그 별도의 동의 받지 없이 그 본인 명의의 지분은 처분이 본인 뜻대로 됩니다. 이게 이제 공유 지분 등기고 공동 등기와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저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구분 등기와 이제 개인 등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그 어떤 별도로 구분된 공간이 있는 아파트나 뭐 연립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의 그 구분해서 하나의 그 개별적으로 동호수화를 기재하면서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구분등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공동주택이라든지 구분 점포 이럴 때 이제 구분 등기를 쓰고요. 독립적인 구분 소유물로 단독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른 그 공유 등기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분 등기는요. 이와 비슷한 내용 이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데 쓰는 거고 이거는 개인 하나의 필지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등기 이전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어떤 한 필지에 그 토지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것이 가장 이제 강력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 개인 등기나 이런 그 구분 등기 말고 아까 지분 등기든 공동 등기든 땅에 대해서 그렇게 갖게 돼 있을 때 지분으로 갖고 있게 되면은 건축 행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땅에 뭐 10분의 9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분의 9에 해당하는 90%의 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1%, 10%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건축 행위도 못하고 어떤 그 자체 판매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개별 등기하고 개인 등기를 혼용을 해서 마치 그 개별 등기가 개인 등기인 것처럼 이렇게 그 약간 현혹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내가 마음대로 집을 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등기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등기는 사실은 지분 등기와 똑같아 가지고 혼자서는 어떻게 동의 못 받고는 집을 질 수가 없는 땅이니까 투자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 공유물 지분 등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등기라는 분 자체가 어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어서 제가 이 개념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 하나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기 신청인이 그 부동산 등기법에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등기해 줘야 될 사람이 의무자고 그 지분을 받을 사람이 이제 권리자나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자체도 그 이제 그 민법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분할 방법도 민법에 있고 그 공유물 분할 원칙 자체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분할로 가라. 근데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그 협의, 그 공유물 분할 약정에 의한 당사자 약정에 의한 협의로서 어떤 분할도 가능하고 권리 행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약정 같은 경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 등기 신청 방법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동으로 그 권리자하고 의무가 한꺼번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에서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해서 신청도 할 수 있고 쌍방이 제3 대리인에게 그 대리 행위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분할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법무사관을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지정해 놓으면 주민등록증하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이 등기 신청을 개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법무사가 결국 대리인이 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그 등기소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약정을 해서 어떻게 정하게 되면 그 대리인을 쌍방이, 우리가 이제 서로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보면 등기 신청 안내라는 이렇게 안내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청인이 직접 와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원칙은, 그다음에 이제 구비 서류도 이제 뭐 그 소정의 양식에 써 있는 대로 다 내야 된다는 거고, 그중에 이제 여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같은 경우를 내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또 채권 매입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정해 있고, 용지 자체는 뭐 그쪽에서 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기관의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리인을 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5번째 사항인데, 그 공무원들이 물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권리상의 어떤 그 발생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인들이 등기 공무원들이 이걸 가서 물어보면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이게 그 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그 근거가 되는 게, 사실 요 5 참고 조항에 보면 안 해줍니다. 이쪽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해주질 않습니다. 다시 이제 그 용어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사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재판상의 분할은 그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의 분할을 가게 됩니다.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 공유물 아까 공유 설명을 드리면서 불량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량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전체 토지나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 부분을 갖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그 지분만큼 나누어서 갖는다는 개념이 그 공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소유권이나 어떤 새로운 비율의 그 공유물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팔아가지고 나눠가는 거죠. 대금 분할을 해서 시가 감정을 해가지고 공유를 제3자에게 판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갖고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이런 부분도 이제 대금 분할에 한다는 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격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공유자가 지분 전체를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지분에 상당한 대가를 이렇게 서로 보상해주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협의 분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판례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가격 분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협의를 하다 보면 서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서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부분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 중에서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바로 현물 분할, 그것도 공유물을 이제 분량적으로 나누니까 현물 분할의 그 기존에 있는 소유권들을 새로운 비율별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율별로 그대로 나눠서 갖기로 하는 현물 분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판을 가게 되는 거죠. 재판을 가게 되면 그 99명이 찬성으로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했을 때 그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도 전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가 안 돼도 재판상의 분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 청구에 소라는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그 청구를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들이 피고가 돼서 그 공유물 전체가 이제 그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경우도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제
그 현물 분할인데 이게 현물 분할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형식적인 경매를 통해서 결국 공유자들이 그 우선 매수권을 배제한 상태로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전원 나눠 갖는 거죠. 각각 그 저기들이 그대로 나눠 갖게 되면 뭐 이제 분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만일에 지금 현재는 이제 현물 분할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가 혹시 이것이 협의가 안 돼서 단 한 분이라도 협의가 안 돼 버리면 이 재판상의 분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또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그 협의 분할을 하다가 다 이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갖고 나 다시 그 협의 인정 못 해. 아니면 나 그타로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의 분할하고 뭐 이 재판상의 분할 이런 부분을 이 자체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걸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 협의 분할을 진행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나중에 물를 수 없다는 거. 그 내용이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협의에 의해서 분할이 진행이 되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그 법원에서도 그 자체는 이거 하다가 나 재판상으로 분할로 갈래라고 그거는 안 됩니다. 또 자기 땅 자기가 찾아오는데도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도 이제 일반 토지하고 이제 농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자기 땅 찾아오는 지분대로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이 세금이 여기 그 4.6%는 안 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자기 범위 내에서는 0.36% 조금만 내죠. 근데 그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를 내고 또 등록세 요걸 이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등록세와 취득세로 나눠지는데 2%씩 돼서 4%가 되는데 이 요거에 대해서 다시 교육세도 20%를 내고 그다음에 농특세도 내고 그다음에 그 초과분인 경우에는 초과분만 해도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어떤 지분 범위를 넘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으로 봐서 4.6%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자기 거 찾아갈 때는 0.36% 지방세법 15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거는 0.36 정도만 내게 됩니다. 농지의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죠. 3.4% 정도에서 신규 취득한 경우도 3.4%고 또 뭐 감면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지분 병행은 똑같습니다. 0.36%.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제가 왜 적어놓은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지분 분할을 하다 보면 그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자기 지분만큼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분보다 더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왜 내가 내 거 가져오는데 세금을 내느냐라고 하실 분이 있어서 이 세금에 대한 공과금 얘기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공유물 분할 계약서입니다. 이게 이제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재판으로 갔을 때는 판결 정보를 내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물 분할 계약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도장 다 찍어야 되겠죠. 근데 분할 계약서의 날이라는 공유자 그 인감증명서가 또 각 한 통씩 다 들어가야 되고요. 등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그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것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분필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뭐 대장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도 하나 들어가고요. 또 인감도장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등기 권리증이죠. 옛날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가 있고 이것도 없으면 나중에 자무인 우민 찍으면 이것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가져오면 되고요. 또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나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원이 있어야 되는데 요걸 안 내면 다시 이제 그 보정해 가지고 내서 다시 보완해 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들 하는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경매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별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데 저희 쪽에서 이제 경매 배당 순위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우리 등기부 등본을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압류권자들 중에 그 뭐 세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군청 이런 데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데 실익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뭐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부분인데 당해세 같은 경우는 1순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른 그 1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선순위에 들어가고요. 일반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당해세라는 게 결국 경매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담보권부터 먼저 가져가고요. 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들이 있고요. 그 이거 해당되지 않는 건 이제 일반 과세가 되게 되고 당해세가 아닌 모든 나머지를 이제 일반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당해세는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임차인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세 정의 실현 원칙에 의해서 당해세는 이런 그 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권보다도 더 먼저 받는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자 세금이 그 어떤 당해세냐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 경매 배당 순위 중에 이제 국세 아까 지방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무슨 세무서 나오면 압류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국세고요. 그다음에 무슨 지자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지방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인지 또 금액이 없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 압류권자들이 이게 있는데 여기 표시되지 않아도 사실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 이제 공부할 때만 알고 이 경매 배당 순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배당 순서를 알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경매 배당 순서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매에 들어간 비용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영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여기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해가지고 여기 사용된 거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그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또 임금도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뭐 3개월치 임금이라든지 3년치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먼저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당해세라고 그랬죠. 당해세 부분은 국세, 종부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당해세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순위지 않습니까? 세 번째 순위인데 근저당 여기에 같은 그 우선 변제에 있는 요거 저기 뭐죠? 담보 물건이라든지 여기에 말하는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전세권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당해세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 세금은 법정 기일에 따라서 이 근저당권하고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정 기일이 그 빠르냐 느리냐 그 근저당을 설정한 일자보다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거기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담보물건, 임차권, 조세채권 중에 아까 여기 당해세에 포함하지 않는 이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정일자 받은 이제 보증금도 여기 요 임차권에 들어가 있고요. 조세채권 중에서는 이제 법정 기일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기일 문제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금 채권도 이제 최우세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도 우리 거에 보면 국민연금 뭐 건강보 이런 데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채권이 있는데 이제 요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여덟 번째 순위에 그 일반 채권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력이 있는 일반 채권이 이제 그런 실질적인 게 있어야 이제 가압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 일반 채권 중에 이 가압류가 여기에 아까 보신 대로 그 설정 일자가 여기 있는 그 우선 변제 채권보다 이게 더 먼저인 경우에는 얘랑 동순위가 돼요. 여기에 있는 담보물건이랑 동순위가 되는데 우리께 거기에 있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매 배당 순서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왜 그 저희에 있는 사채권자가 그 담보 그 근저당 설정자가 왜 저기 소유권자인 그 애초에 개발하신 분의 지분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현재대로 그대로 있느냐라고 하면은 요런 그 배당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득실을 계산해보니 별로 가져갈 게 없더라라고 해서 그냥 내걸려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실질적으로 일반 채권 여덟 번째 순위에 있던 이 가압류도 어느 순간에는 아까 같이 이 담보물건보다 동순위인 경우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잘 일어나지는 않는데 저희 거는 어쨌든 특이하게 여기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경매의 배당 순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기준일자하고 교부 청구라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 일반 세금이라고 해서 먼저 무조건 그 배당을 받지는 않고 이 권리 발생 날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정기를 비교해서 받는데 우리 거는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 요 부분 아까 설명드린 건데 일반 채권에 이게 이제 여덟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가압류가 우리가 있는데 가압류고 우선 변제 채권 4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이 비교해 가지고 일반 채권이 선수인 경우에는 동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항에 있어요. 이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근데 이제 S3 우리 그 관련 토지 중에 김 무슨 그 사채업자하고 김 무슨 소유자분이 그 갖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해당이 돼요. 저희 쪽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 집행력이 있고 또 현재까지 이게 그 채권 여부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다 확인해 가지고 다툼의 여지는 요건 있지만 어쨌든 외견상으로 봤을 때 김종 그 저기 담보권자하고 김자 그 압류권자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요것 때문에 요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 저희 쪽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그냥 그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 일반 세금은 그 납부한 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금이 발생한 날 확정된 걸로 하고요. 법정기일은 이제 세금 신고일이라든지 고지서 발급일 이것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법정기일로 이렇게 따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한 날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한 날이 그 법정 기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가끔씩 보면요. 저기 압류권자나 아니면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넣으면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이 교부 청구라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어도 그 등기소에서 법원이죠. 법원에서 어떤 그 나중에 배정을 할 때 이해관계인한테는 원래 다 보내지만 무조건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세무서하고 그다음에 그 시군 구청에다 이걸 보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 편납된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서 없다 있다라는 부분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없어도 나중에 그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부청구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저희의 이제 등기부등본 이런 부분을 보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거만 보여만 드리고
다음 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 표만 나중에 설명드릴 표인데 일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임초리 233-10하고 그 다음에 11 그